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보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스타트업을 위한 구글 클라우드의 벌텍스 AI 핵심 서비스 딥다이브라고 하는 주제로 20분의 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짧다면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해서 이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스타트업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벌텍스 AI라고 하는 플랫폼, 혹시 벌텍스 AI라는 플랫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으면 오늘 이제 알아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벌텍스 AI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 스타트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해결해 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실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큰 행사가 매년 이제 넥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해당 행사에서 이 숫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현재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다수의 그런 혁신들의 일부는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펀딩을 새롭게 받은 생성형 AI 관련된 스타트업의 60% 정도는 이미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이런 유니콘 사이즈의 AI 기업들 중에 90%는 이미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이런 스타트업 서밋을 했고 또 다른 이제 기회를 통해서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숫자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훨씬 성장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스타트업들이 실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저기 아래 보시면은 사실 구글 클라우드 블로그 상에도 이미 이렇게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조금 익숙한 스타트업들이 있으실까요? 혹은 이 스타트업이 있으실까요? 네,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 등 중에 이제 어셈블리 AI, 그레텔, 힉스필드, 옥토 AI, 그 라이터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생성 AI의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모델, 툴 같은 것들을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이는 이 오할로 제네틱스라는 곳은 농업에 대한 영역에서 AI를 적용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 있는 아토모 헬스라든지 라드 AI 그리고 퀸리와 같은 곳들은 의료나 이커머스와 같은 특정한 인더스트리 분야의 어떤 문제를 AI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스타트업 분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AI에 최적화된 인프라들, 그리고 모델, 그리고 또한 ML에 대한 툴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시장 진출 경로를 함께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구글 클라우드와 협업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중에서 하나의 이제 스타트업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11랩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11랩스는 음성을 생성하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음성을 생성하는 TTS API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고요. 202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실제 현재 1,0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한 굉장히 거대한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1랩스에서 사실 2022년에 처음 개설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 2023년에 구글 클라우드와의 전반적인 협업 관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주요했던 요소들이 뭐였냐면 2023년 당시에도 이미 수십만 명의 사용자가 이 11랩스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11랩스에서 고려했던 것은 향후에 100배 그리고 100만 배 이상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확장 가능하게 서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스타트업 서밋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플랫폼을 선택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가장 익숙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실 때 그 스마트폰에 최초로 저희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기능을 녹여서 출시를 했던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8개월 조금 남짓이 된 것 같아요. 생성형 AI라는 이름이 업계에 대두가 되면서 다양한 고객분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실 저희가 깨달은 4가지의 이제 성공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AI를 만들 때 기업에서 AI를 요구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4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저희 벌텍스 AI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기능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기업 내 팀들에게 선택권, 다양한 옵션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일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업 내의 지식과 데이터를 조금 의미 있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도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과연 내가 이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AI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빌딩을 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투자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마지막이 실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택 가능성, 다양성을 갖춘 플랫폼이라는 측면인데요. 사실 AI의 시작은 결국엔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스커버리하고 일부 정제해서 결국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에 연계하시고 여기서부터 예측형 모델을 만들든 혹은 생성된 어떤 결과를 얻어내든 그리고 이 결과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도출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여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각각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적합한 도구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 그림은 사실 구글 클라우드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그 여정까지 가시는데 굉장히 심리스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인 이 가운데 있는 벌텍스 AI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 벌텍스 AI는 이 전체 플랫폼 안에서 AI, ML에 대한 엔드투엔드 도구를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 수준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코드라든지 로우코드라든지 혹은 풀코드 개발자분들을 위한 도구들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래 레벨을 보시면 이제 AI를 위한 인프라, 컴퓨트부터 시작해서 혹은 데이터라든지 프레임워크, 모델, 에이전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특정한 락인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방성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차별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구글 클라우드의 벌텍스 AI에서는 훈련과 튜닝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3가지 영역으로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훈련에 대한 영역은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학습시키고 배포하는 데까지 필요한 기술 도구들을 매니지드 환경으로 좀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튜닝에 대한 영역은 다양한 이 생성형 AI 모델들이 좀 목적에 맞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 도구들을 다양한 형태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를 위한 부분은 기업이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환각이라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들을 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AI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앞선 발표에서 나왔던 맥락과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얼마나 오랫동안 AI에 투자를 해왔고 혁신을 계속 주도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구글에서 발표한 최신형의 멀티모달리티 기반 이제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대해서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는 현재 처음 발표했던 1.0 프로부터 시작해서 1.5 프로 그리고 1.5 플래시까지 확장되어서 계속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 모델인 젬마도 구글에서는 두 가지의 매개 변수 사이즈로 오픈해서 유스케이스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제미나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뒤에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또 보시면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에 대한 관점을 과연 TCO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할까라는 영역입니다. 버텍스 AI 자체에 대한 이제 버텍스 AI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투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포레스터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실제 투자했을 때 3년 내 ROI가 397% 정도다라는 수치로도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기업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적합성을 제공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사실 구글 클라우드 자체에서 원래 제공했던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보안에 대한 기술들이 동일하게 AI 환경, 즉 벌텍스 AI를 사용하시는 환경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제공이 되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IP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구글에서는 AI에 대한 어떤 보호, 정보 보호에 대한 커밋먼트를 따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실제 책임 있는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내장된 도구 혹은 개발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까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텍스 AI 자체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뒷부분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데모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벌텍스 AI 자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끔 설계된 생성형 AI 플랫폼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이 벌텍스 AI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의 필러로 나눠서 현재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스택에 대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시하는 거는 벌텍스 AI를 통해서 어떤 AI 모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실 때 처음 이 모델 가든을 통해서 내게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지를 좀 디스커버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만들고 배포하고 훈련시키고 얘를 서빙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밸루에이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중간에 있는 모델 빌더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에이전트 빌더에서 실제 내가 만들어낸 AI 모델들을 활용한 어떤 에이전트를 손쉽게 빌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벌텍스 AI 플랫폼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앞에서는 세 가지 필러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정말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도구, 기능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모델 가든을 통해서 모델을 좀 탐색하고 바로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그리고 개발을 조금 누락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배포하는 영역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영역까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구글 클라우드 콘솔 안에서 벌텍스 AI를 처음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모델 가든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가든 안에는 구글에서 오픈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 중에는 파인튜닝이 가능한 것들을 따로 카테고리화 시켜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태스크 위주로 동작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모달리티나 그 태스크 동작들 혹은 이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바이더에 따라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가령 엔트로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로드 모델들을 저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는 모델들은 즉각 예시 노트북을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배포를 하신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 1.5 프로를 그중에 선택을 하면 지금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미나이 1.5 프로에 대해서 예제 노트북을 띄우거나 혹은 벌텍스 AI 스튜디오를 띄우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AI 스튜디오를 띄워서
특별한 코드 없이도 바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제미나이 모델에 프롬프팅을 해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환경 안에서 보시면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원하는 랭귀지로 인풋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저희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미나이 모델들 버전을 선택을 해서 서밋을 하시게 되면 바로 리스폰스를 받으시고, 오른쪽에 파이썬이나 노드.js나 자바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제 코드를 즉각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모델 가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델 가든에서 이번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인 잼마2를 한번 디플로이 환경으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잼마2를 선택을 하면 잼마2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디플로이라는 옵션과 예제 코드가 들어있는 노트북 두 개를 띄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프롬프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데모 환경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디플로이를 클릭해서 벌텍스 AI에서 제공되고 있는 매니지드 환경의 서빙 플랫폼을 활용해서 즉각 이 모델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다가 따로 이것들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제 야물 코드를 가져다가 동작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 일단 벌텍스 AI에다가 디플로이를 하신 다음에 실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배포된 환경을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상의 벌텍스 AI의 온라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방금 디플로이 하셨던 그 모델이 구글 잼마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다가 간단한 API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형태의 예제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 안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쉘을 열어서 여기서 몇 가지 환경 변수를 넣어주고 CURL 명령어를 통해서 방금 배포한 잼마2에다가 이제 인풋 프롬프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 정보를 입력을 해줬고요. 인풋으로 보낼 프롬프트는 미리 저렇게 담아두었어요. 저 파일에다가. 올해 여행자들이 가기 좋은 장소는 어디야? 라는 프롬프트를 보낼 거고요. CURL을 통해서 이 파일을 전달하면 프리딕션의 결과로 올해 가기 좋은 곳은 어디야? 라는 내용이 잼마2에서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한 2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모델을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다양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테스트하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면서 이 AI가 내놓는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그라운딩 자체도 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그라운딩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Grounding with High Fidelity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은 프리뷰 상태이긴 합니다. 제미나이 1.5 플래시 모델에서만 적용이 되고 혹은 아까 그 벌텍스 AI 스튜디오에 가보시면 저희의 제미나이 1.5 아마 제미나이 익스페리멘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프리뷰 형태로 돈을 받지 않지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최신 기능이 들어간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은 내가 제공한 그 소스에 한정해서 답변을 주게끔 조금 더 강하게 제약을 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예시로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질문을 주는데 사용자가 실시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는가? 왜 사람이 기절하는 거야? 라는 걸 물어보면서 다양한 출처를 줍니다. 이 출처 안에서만 대답해라고 제약을 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하이 피델리티가 적용되지 않은 제미나이 1.5 프로에서는 지금 보시면 답변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뭉뚱그려서 출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익스페리언탈 모델을 사용하시면 답변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출처를 포인팅해서 가르쳐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능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한 구글 서치를 활용하는 내용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ertex AI 스튜디오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라운드 모델 리스폰스를 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코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때? 라고 제미나이한테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은 제미나이는 오늘의 날씨에 대한 데이터는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을 찾아보니 대충 한 31도라는 답을 나는 얻었고 이 그라운드 모델 리스폰스를 켜서 여기서 서울에 대한 기온을 다시 물어보면 구글을 서치해서 그 답을 가지고 답을 돌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퍼블릭한 데이터가 아니라 나만의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케이스는 다시 Vertex AI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제가 이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콘솔이 편해서 여기로 동작을 시키고 있는데 보시면 그라운드 모델에 대한 리스폰스를 켜두고 대신에 이번엔 구글 서치가 아니라 나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고 그 데이터 스토어를 Vertex AI 서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두고 경로를 제공해주면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서 답해줘 라는 걸 만드는 데모입니다. Vertex AI 에이전트 빌더라는 항목에 들어가고요. 좌측에 데이터 스토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실 때는 다양한 형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퍼블릭 URL을 넣으실 수도 있고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PDF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파일을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시고 그 경로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데모에서는 특정 회사의 어떤 제품 카탈로그에 대한 PDF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넣고 이거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주고 이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을 했을 때 이 Vertex AI 서치라고 하는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인베딩 벡터화시키고 벡터DB에 기록하고 인덱싱하고 하는 내용을 OOTB로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중간의 과정에 개입하실 필요 없이 완성된 결과물의 형태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만들어둔 데이터 스토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똑같은 파일을 업로드한 hproduct 카탈로그 스플릿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어였고요. 데이터의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스토어의 패스를 아까 그 프롬프팅을 입력하기 위한 Vertex AI 스튜디오의 그라운딩 패스로 넣어주시게 되면 넣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에다가 제품 카탈로그에서 TV에 대한 상세 재원을 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아까 넣었던 그 카탈로그의 내용은 영어였지만 저의 한국어를 잘 알아듣고 답변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지금 보시면 한 2분 남짓 걸렸어요. 벡터DB를 만드는 그 시간 자체는 빠져 있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그라운딩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엔 Vertex AI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스택들을 가지고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성형 AI 플러스 또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도구들을 단일의 플랫폼에서 잘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Vertex AI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